저는 지금 충청남도 서산에 있는 모판에 벽시 파종하는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파종은 먼저 모판이 들어가게 되고 기계를 통해서 상토가 이렇게 모판에 담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이제 물을 조금 관주해 주는데요. 이 관주할 때 병을 예방할 수 있는 미생물 제제나 그다음 살충, 살균제, 그다음에 생리 활성제 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이 기계를 통해서 벽시가 모판에 올라가게 되고요. 한 번 더 복토를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모판이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전에 모판에 벽시 파종하는 현장에서 수분이 공급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는 단순히 수분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분을 통해서 살충, 살균, 영양제, 미생물 제제 등이 함께 공급되고 있습니다. 이제 벼가 이제 모판에서 자라고 또 본포로 나가기 위해서는 건강한 모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를 위해서 이제 살충제, 살균제, 영양제, 그리고 미생물 제제 등이 함께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떠한 특징을 이렇게 같이 치면은 어떠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먼저 첫 번째 이제 살충제인데요. 이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모판에 관주를 하게 되면은 수분을 타고 들어가면은 이제 가장 문제되는 이화명 나방이나 홍명 나방 혹은 굴파리, 애멸구 등을 미리 사전에 예방하는, 사전에 농약 처리를 통해서 예방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크린 같은 경우, 여기에서는 올크린을 사용하는데 이제 살균제입니다. 살균제인데 이 살균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모판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이제 키다리병이나 잘록병,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본포에서도 이제 입도열병이나 깨시무늬병 등 이제 작물 체내, 벼의 체내에 들어가 있다가 이제 병이 발생하는 것을 아예 이제 병원균을 들어오지 못하게 예방하고 억제하는 그러한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아미노산제와 밀양요소제가 또 들어가고 있는데요. 아미노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벼 같은 경우에는 생육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밀양요소 하이드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발근, 결국에는 생육이 좋아도 뿌리 발근이 제대로 되지 못하면은 본포에 나갔을 때 벼가 제대로 이제 이양을 하더라도 벼가 제대로 활착을 하지 못하고 이제 결주율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밀양요소가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미생물 제제가 들어가는데요. 이 미생물 제제는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살균, 그다음에 영양제를 보완 및 보충하는 그러한 역할을. 안녕하세요. 코리아 농업TV입니다. 앞에서는 벽시 파종 현장을 보셨는데요. 이렇게 파종된 벽시들이 발화돼서 현재는 모짜리 관리를 함으로써 이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시는 사진처럼 모짜리 관리에는 크게 비닐하우스 모짜리 관리, 부직포 모짜리 관리, 물모짜리 관리로 구분이 되는데요. 올해는 기온 차이가 굉장히 심하고 기후변화가 굉장히 급격히 변하면서 냉해나 뜸묘, 모잘록병, 썩은병 등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벼 육묘시, 모짜리 관리 시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 및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짜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는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생육 지연에 따른 못 썩은 병 및 잘록병이 만연하고 이제 또 급격한 온도 변화, 저온이나 고온에 의해서 갈변 및 백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뿌리 발육 부진으로 인해서 매트 형성이 지연되게 되면은 이양이 지연되고 이제 작업이 굉장히 불편하게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비용을 아끼고 또 이양 시기를 앞당기고 병 발생, 생리장애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모짜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다녀보면 모짜리 관리에 있어서 두 가지 정도의 주요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리장애입니다. 생리장애, 뜸묘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뜸묘 같은 경우에는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상토가 너무 건조하거나 주야간 일교차가 너무 크고 야간 온도가 10도 이하로 계속 지속될 경우, 또 토양 산도가 적절하지 않을 경우에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뜸묘의 증상으로는 뿌리 발달이 굉장히 지연되고 잎이 낮에는 좀 시들고 밤에는 펴지는 현상이 몇 회 지속되다가 최종적으로는 이제 엽초하고 잎이 황갈색으로 변화하면서 고사하게 됩니다. 이 못썩은병과는 달리 증상은 유사하지만 곰팡이가 뿌리나 이제 전체적인 모판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뜸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양 내에 적절한 수분이 공급되어야 됩니다. 수분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게 되면은 이 모의 호흡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제 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온도 차이를 또 최소화시켜야 이에 따른 호흡량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또 상토 pH를 유지시키는 것이 한 4.5에서 5.5로 유지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농약을 미리 살포해줘서 다찌가랭 같은 걸 미리 살포해줘서 뜸묘와 함께 이제 못썩은병 같이 예방해주는 그러한 방법이 있겠고요. 또 이제 생리가 저하됐기 때문에 이러한 작물의 생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뜸묘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생리 활성제를 시비하는 것도 좋은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모짜리 관리 시에 나타나는 주요 피해 증상으로는 모잘록병 혹은 못썩은병이라고도 불리는 이 병이 되겠는데요. 이 모잘록병 같은 경우에는 피시움이나 라이족토니아, 후자리움 등에 의한 병원균에 의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리고 녹화 후에 급격한 저온 상태에 맞닥뜨렸을 시 한 5도에서 10도가량 되는, 그 외에 상토가 오염됐거나 과습이나 건조 시에 모잘록병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제 증상 같은 경우에는 앞에 뜸묘와는 달리 흰 곰팡이가 목뿌리에 발생해서 눈으로, 육안으로 일부 확인이 가능하고요. 비슷한 증상으로는 이제 뿌리 발달이 좀 저해되고 잎과 엽초가 갈변하면서 고사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모잘록병을 예방할 수 있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일단 먼저 첫 번째로는 적절한 수분 공급, 너무나 저온이나 너무나 고온에 이러한 온도 차이에 노출되면 안 되겠고요. 그 외에도 농약을 예방 및 치료제로 살포함으로써 이러한 병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방법이 있겠습니다. 이제 코리아 농업TV에서는 생리장애, 뜸묘나 모잘록병, 키다리병, 그 외 각종 곰팡이병을 예방 및 억제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정도의 제품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 헬퍼, 기능성 미생물 제제인데요. 이제 뜸묘나 모잘록병 같은 경우에 이미 세포 조직이나 혹은 뿌리에 상처를 받게 됐기 때문에 이 상처받은 부분을 회복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 헬퍼 같은 경우는 빠르게 새뿌리를 내리게 해주기 때문에 이러한 뜸묘를 회복시켜주는 효과에 굉장히 극대화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뿌리 발달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떤 병 발생에서 회복되고 이양을 해야 될 때 이양이 늦지 않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이드로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뿌리 발근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뜸묘나 냉해를 있거나 이제 농약을 치고 약해를 받았을 때 회복을 시키려고 아미노산 제제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 아미노산 제제 같은 경우는 질소 위주이기 때문에 실제로 처리하게 되면은 이제 많이 웃자라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에 반해서 하이드로맥스는 미량 요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질소만 공급했을 때 나타나는 웃자람 효과를 좀 방지해 주는 그러한 특징을 보이게 되겠습니다.